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홈앤쇼핑과 화성시 코리오팀 현재 중위권에 있는 팀들인데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에 오를 수도 또 중위권에 잔류할 수도 하위권에 내려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이 모두 3승 3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전이고요. 이 두 팀은 지난 7라운드에서 패했기 때문에 2연패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두 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화성시 코리오팀에서는 박정환 선수의 패배가 좀 아팠죠. 네, 지난 라운드에서 이 화성시 코리오 팀이 패하는 데 있어서 1지명부터 3지명의 이 에이스들이 전부 패하면서 팀이 패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화성시 코리오 팀 지금 전열을 재정비해서 현재 홍기표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대국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까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5승 2패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 나란히 5,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수려한 합천팀 그리고 최하위의 정관장 황진단 팀을 제외하면 모든 팀들이 4승 내지는 3승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오늘 이 맞대결, 3승 3패 맞대결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1국 장고대국에서는 역시 퓨처스리거인 홍기표 선수가 다시 한번 오르게 됐고요. 상대는 심지익 선수입니다. 홍기표 선수는 퓨처스 리거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차고 네. 있고요. 심재익 선수는 현재 0승 4패, 강자들을 많이 만나서 약간 대진우는 없었습니다만 첫 승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국, 이 두 선수가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요. 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도 거의 팽팽하고 그리고 올 시즌 전적 최근에 약간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랭킹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여러모로 이 대결이 뭔가 오늘의 승부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3국은 한태희 선수와 최재영 선수입니다. 한태희 선수는 장고대국에 많이 나오기로 유명했었는데요. 네, 장고대국으로 계속 나오다가 또 연승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니까 다시 속기로 빼는 그런 최기병 감독의 승부수가 나왔고요. 최재영 선수와 한태희 선수는 이 두 선수가 없었다면 양 팀은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올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환 선수, 오늘은 한승주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지난 라운드에서는 변상일 선수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항상 이 바둑리그 다승왕 경쟁을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일단은 약간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신진서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가 절실하고요. 한승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약간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 최강의 적을 만났습니다. 네. 자, 마지막 5국입니다. 저는 오더가 나왔을 때 내용상으로는 이 대국이 가장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여러모로 재밌습니다. 전력이 백중세여서 재밌고 랭킹이나 상대 전적 게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전투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운 두 대국자가 만났기 때문에 이 대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자, 이제 상대 전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표 선수와 심재익 선수가 오늘 첫 대국이고요.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는 정말 많이도 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올해도 한판 대국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대결을 제외하면 2016년이 마지막 대결이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치고받았던 두 선수가 네. 최근에는 조금 뜸하기 때문에 약간 낯선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2국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이 가장 큰 이벤트가 될 텐데 이 두 선수는 2002년도에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네, 이영구 선수가 2001년에 프로가 돼서 이제 2002년부터 줄기차게 만나다가 2009년쯤부터 이제 조금 뜸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는 상대 전적이 많이 채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수의 행보를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1인자급까지 치고 올라가진 못했지만 항상 한국 랭킹의 상위권에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또 후배들에게 이 무서운 선배로 각인이 되어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전투력 면에서 두터운 전투에서 아주 뛰어난 면을 보여주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중반전이 굉장히 기대되는 한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홈앤쇼핑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와 홈앤쇼핑의 8라운드 3경기 시작합니다. 이 두 팀은 나란히 3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이 전반기 남은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화성시 코리오가 정관장 황진단과 만나게 되고 홈앤쇼핑은 사이보로와 만나게 됩니다.
1국 장고대국 홍기표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홍기표 선수도 그렇지만 심재익 선수로서 오늘 대국이 조금 더 절실하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익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홈앤쇼핑팀의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네. 좀 성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종종 이제 퓨처스 리거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첫 승에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속기대국에 오랜만에 등장한 한태희 선수. 화성시 코리오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최재영 선수와 만났습니다. 최재영 선수 최근에 뭐 기세가 엄청나고요. 네. 특히나 1라운드에서 대역전패를 당한 이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연승 가도를 질주 중에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대국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 제한 시간은 비슷하게 사용했습니다. 자, 이영구 선수 3승 3패를 기록 중이고요. 최근 2연패를 당한 것이 조금 아팠죠. 네, 이영우 선수가 상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좀 중위 지명 또는 하위 지명과 대국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주장으로서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이번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 지금 좀 상기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시즌 1승 5패로 초반 출발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원성진 선수 하면 이 바둑리그 원년부터 쭉 참가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초반에 이런 스타트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봤고요. 최근에 마음고생이 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좀 부담감이 어떻게 작용할지 두 선수 모두 약간 어깨가 무거운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두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장고대국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각자 1시간의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지는 장고대국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삼삼을 두었군요. 종종 이영구 선수가 포석 단계에서 약간 독특한 포진을 두곤 하는데요. 네. 오늘도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양화점과 양삼삼 대조적인 느낌의 포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쪽을 돌파하면서 바로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요. 먼저 호구를 쳐서 네, 독특한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흑도 미는 자세가 일단은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슷하겠죠? 네, 비슷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약간 이 수순이조차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 수순이 맞겠죠. 지금 일단 컴퓨터에 입력된 대로 찍고 있는데 글쎄요. 보통은 원래 수순이라면 최근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여기서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고 나서 늘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마늘모를 둬서 네. 한 칸 띄고 찝는 게 많이 등장을 네. 하는데요. 네, 이건 뭐 나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실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네, 급수를 한 방 가고 나서 이제 하변을 벌려두었고요. 우상을 가고 여기를 젖혀 이으면서 형태를 두텁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초반 포석 진행에서는 서로 둘만한 진행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좌하기와 좌상기까지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화점이나 소목에서는 이제 굳히는 수를 많이 둔다면 3, 3에서의 굳힘이 바로 저수이고요. 중앙을 공격을 가면서 우변을 또 모양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우변은 이렇게 된다면 거의 침투가 좀 불가하지 않나요? 당장의 침투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분에 비마로 달리는 끝내기 나중에 보면 뭐 여기 3, 3의 뒷맛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깎아간다면 뭐 당장은 그렇게 큰 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급소자리를 두면서 하변 흑도를 압박을 가하고요. 그러자 좌상 쪽으로 갈라쳐서 다가섰습니다. 이때부터가 재밌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지금 가장 두고 싶은 것은 이쪽 부분의 모양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네.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상대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하는 신용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흑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킨다면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흑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실전은 이 장면에서 원성진 선수가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둬서 여기를 만약 백이 받았다면 뭐 이런 데를 어깨 짚고 받을 때 이런 데 치받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러가려는 그래서 앞선 교환이 이득이 되게 하려는 네. 이런 움직임이 좀 엿보였는데요. 서로의 주문에 응하지 않았네요. 네, 여기서 또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측의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돌파를 허용을 하면서까지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여길 들어가고 자신의 형태를 단단하게 하면서 이 양쪽의 흑돌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투력이 장기인 두 선수가 지금 제대로 충돌하고 있고요. 찝고 늘어간 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흙이 양곤마처럼 좀 느껴지는데 당연히 타게만 된다면 흙이 좋겠지만 잡히는 것 또한 상상하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영구 선수도 좌하기 쪽에 꽤나 손실을 입으면서 지금의 공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양쪽을 살려주는 것은 백의 입장에선 뭐 최대한 피해야겠고요. 원성진 선수가 약간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 원성진 선수가 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듯한 좀 표정을 지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타개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었을지. 제 느낌과 비슷하네요. 인공지능도 백쪽이 약간 우세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부분의 흑돌이 안에서 이런 데로 호구 치면 얼추 사는 자세까지 나옵니다만 100% 살지는 못합니다. 네. 이런 데를 이제 붙여서 잡으러 오는 것, 또 이쪽에 붙임, 뭐 이런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근거가 아닌 상황에서 이쪽을 나오면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흑돌 탈출은 가능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쪽 세 점이 네. 쉽게 제압을 당합니다. 이것 또한 애초에 여기를 흑이 갔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흑의 손실이 큽니다. 네. 뭐 백이 아주 유리한 싸움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흑 입장에서 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일단 좀 버티는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데를 두고 나올 때 뭐 이런 데까지 틀어막고 나서 당장은 이쪽과 바깥쪽 탈출을 맛보기로 하면서 타개를 해나가는 전략. 아슬아슬하지만 뭐 이런 전략도 원성진 선수의 바둑에 어울립니다. 지금 흑이 하변 쪽에 약간 반집, 뭐 한 집을 낼 수 있는 곳이 하나 보이네요. 당장 여기를 두면 이제 우하귀라고 해야 우하 될까요? 쪽이요? 네. 우하 쪽도 있습니다. 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은 이제 백이 대신에 먼저 교환을 시켜 놓으면 집이 나질 않고요. 네. 여기를 느는 수는 여기를 젖히고 따낼 때 이렇게 젖혀가는 걸 보면서 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 반집은 있습니다. 반집은 있지만 여기를 백이 먼저 갔을 때에는 여기 반집과 중앙 쪽의 근거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위태위태합니다. 이 양호구 모양만 만들어 놓는다면 편하겠지만 글쎄요, 또 당장 좌하귀 형태가 걱정이 되고요. 네, 지금 여기를 호구 치는 것과 뭐 여기를 틀어막는 것, 여기 한 칸 띄는 것 느낌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안전한 수는 여기이긴 합니다. 여기를 일단은 두고 나서 자신의 근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점을 공격 올 때 여기는 여기대로 대응하는 그것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수법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가 양쪽의 흑돌이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위험해 보입니다.
이영구 선수의 저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저 문구가 이영구 선수의 좀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그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선수가 뭐 노력파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꼼꼼하게 뭐 바둑을 두고 체크하는 것으로 네. 유명합니다. 원성진 선수 일단 지금까지는 본인이 적은 저 문구를 뭐 잘 안 풀리곤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원성진 아니겠습니까? 지난 20년간 한국 바둑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네. 되었던 이 선수가 언제 이제 컨디션을 회복하느냐, 이것은 화성식 코리오 팀의 승패와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팀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언제 한번 좀 자신감이 좀 안 생기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 너무 짠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원성진 선수라면 뭐 수많은 경험인 선수입니다. 세계대회 우승 트로피도 있고요. 최근에 세계대회 농심배 본선에도 올라갔었고요. 농심배에서 뭐 연승도 몇 번 했었고요. 네. 같은 황소 삼총사인 최철한, 박영은 선수와 함께 이 선수가 뭐 지난 한 15년, 20년의 한국 바둑계를 지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노련함이 최근에 부진해서 어떻게 탈출할지 아마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초읽기에 돌입하기 직전인데요. 지금 타이밍에 초읽기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생각이 정리되기도 어려운 국면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 분명한 아주 복잡한 싸움인 이 상황에서 지금 수비적인 상태에서 초읽기가 시작이 된다면 단번에 이제 바둑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처음 시작부터 초읽기라면 그렇게 당혹스럽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초읽기고 나도 초읽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리적인 위축은 없는데요. 이게 제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다가 갑자기 초읽기가 되면 여유 있게 생각하다가 초읽기가 됐을 때 어떤 다급함, 이것은 좀 심리적으로 분명히 좀 위축되거나 좀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좀 빨리 수를 읽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네. 일단 여기서 시간을 다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중에 한 칸 앞서 잠깐 언급을 했고요. 이제 여기를 그냥 뒀을 때는 백이 여기다 일자를 두면서 한 칸 뛰면 이렇게 덮어 씌우는 자세. 이건 역시도 조금 불만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최강으로 둔다면 이수인데 백이 일단 이쪽을 두면서 잡으러 갔을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 당장 나와 끊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면서 뭐 임시 방편을 해두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자세들이 좀 불안하죠. 또 밑으로 찌르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요. 네, 밑으로 찔러도 이렇게 늘어서 받는다면 일단 막았습니다. 둘 수 있는 최강수를 뒀고요. 네. 기압이 단단히 들어간 착수였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배짱입니다. 이건 진짜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한 방에 바둑을 그르칠 수 있지만 네. 본인의 수익길 믿고 버텼습니다. 백은 일단 여기서 들여다보는 한 수가 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를 덮어 씌우면 이제 여기 반집과 이쪽 부근의 집 모양으로 인해서 흙이 살고자 했을 때 이걸 잡지 못하면 그때는 백도 이 두 점 쪽을 살리면서 흑도를 공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한 흑돌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백은 이런 교환은 아쉽습니다. 여기를 둘 바엔 차라리 그냥 여기를 두고 계속 이제 엮으러 가는 게 나아요. 흑에게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나오게 좀 유도를 하는 거네요. 네. 이 양곤마가 곤란한 이유가 한쪽이 완벽하게 타개가 되어 있다면 반대쪽 한쪽은 사실 단곤마는 쉽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백은 여기를 둬서
이렇게 교환시켜주고 흑도를 살려주는 것은 일단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 양쪽을 몰아가야 되는 어. 이영구 선수 입장이고요. 이수 대단한데요. 네. 지금 이수 두고 나서 원성진 구단이 몸 풀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제 목도 풀었고요. 이제 제대로 된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찔러 들어오면 지금 당장 이제 여기 나와 끊는 것을 흑이 방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네. 그럼 여기를 두면 여기를 들여다볼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때 여기를 받으면 여기서도 이제 안에 뒀다가는 이런 데 한번 받았다가는 여기 두면 안에서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도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쪽을 선수를 하고 받을 때 이렇게 이건 씌우면 안 되죠. 네, 여기 반집, 여기 반집 네. 잡혔습니다. 그럼 여기를 당하는 순간 안에서는 흑이 두 번 둬도 안 되니까 빨리 바깥쪽 탈출이 급선무이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이 불안불안한 한 칸 한 칸 날일자 뭐 이런 데 사이가 과연 끊어지지 않는지 그런 걸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이 차단을 했을 때에도 어떨까요? 그때도 아직 이쪽 부분의 공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데 나가면 흑이 이렇게 마늘모를 두면서 일단 흑은 버틸 수 있는 한 최대한 버티면서 싸우겠다는 것이 지금 원성지 군단 생각이고요. 지금 실제로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영구 구단의 선택은 이수 아니면 이수입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를 젖혀서 받아주고 이렇게 있고 나서 찝으면 여기를 찝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와 여기 넘어가는 거 맛보기로 하고 흑이 이런 데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데를 두면서 그때 이제 여기와 여기를 맛보고 뭐 이런 작전이 나쁘진 않습니다. 또 그러한 벽들이 생긴다면 이 좌변에 벌려져 있는 흑두점도 약해질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원성진 선수가 이쪽 저쪽 얇은 곳이 많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원성진 선수가 이제 부분적인 타겟은 쉬었지만 여기를 두고 또 한 번 붙이고 또 한 번 막았습니다. 지금 이쪽 대만을 3번이나 손을 빼고 나서 지금 타겟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백은 실리적 손실을 입었고요. 네. 흑은 타겟만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일단 한번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배짱 있는 선택을 하면 이영구 선수도 어렵습니다. 이영구 선수는 주로 좀 신나게 공격을 하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타개를 주로 하는 편이었나요? 딱히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보다는 두텁게 두고 나서 상대 열분을 찔러 들어가고 잘 몰아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저는 항상 두 선수가 주는 느낌이 비슷합니다. 초반은 뭐 그렇게 화려하게 두진 않지만 네. 단단하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나서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싸우는 기풍입니다. 원성진 선수가 강수를 두니까 이영구 선수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네. 이영구 선수도 바둑이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정리되면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좋아하는데 이렇게까지 흑이 버텨오면 최소한 이제 여기에 공격을 갔을 때에는 이수가 결정타가 될 만한 그런 확실한 수익기와 모양 정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수를 결행하게 됩니다. 어디가요? 어렵습니다. 여기면은 일직선으로 찔러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를 젖히면 다시 한 템포 늦추면서 양쪽을 몰아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네. 뭔가 이제 이영구 선수 이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분명 백이 주도권 쥐고 있고 잘 두면 백이 좋다는 것은 느낌적으로 지금 모양은 사실 감이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현실로 바꿔내기 위한 작업이 참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수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가 가장 지금 이수는 그 두 가지의 중간 정도네요. 원래 여기를 한 칸 띄는 것과 여기와 여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정리되는 것보다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정리되면 여전히 이 흑돌에 대한 공격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흑이 여기서 좌기로 둔다면 하변은 아예 잡으러 가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건 뭐 무조건 잡으러 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흑이 여기를 받으면 네. 여기를 찔러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면 뭐 이 안쪽에서 교환 다 시키고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지금 이쪽을 이으면 여기 찔러서 다 끊어집니다. 이런 데 하고 이런 거 하고 씌우면 이거 뭐 살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는 이제 여기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전 공격과 여기 공격이 맛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데 또 이 장면에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박정상 해설위원은 흑을 잡으시겠어요? 백을 잡으시겠어요? 저는 백을 잡고 싶고요. 제가 흑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무서운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초읽기 속에서 조금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바둑을 완전히 그르칠 수 있는 네.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일단 그래도 여기 두고 나서 이 4점 쪽으로 승부를 가는 편이 좀 낫지 않나 싶은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거의 둘 중 하나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가 모두 어렵습니다. 둘, 마지막 초읽기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결단을 내리나요? 아홉. 아, 일단 한 칸 뛰면서 여기를 살면 4점 쪽을 공격 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살기 전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교환을 하고 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데 붙이거나 했을 때 이 흑한 점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네. 딱 그 심정으로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이때 백도 좌우기 쪽을 먼저 둘까요? 이영구 선수의 스타일은 아, 깔끔한 걸 선호를 할까요? 네, 깔끔한 걸 선호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 둬도 지금 뭔가 여기를 한 칸 띈 것으로 봐서 그냥 살기보다는 좀 더 찔러갈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바로 찌르고 여기 찔러서 여기 끊고 나서 이런 교환을 다 하고 산다면 여차하면 이제 이쪽 끊어가는 걸 보면서 흑이 느는 것만 선수가 돼도 버리고 다시 중앙 쪽을 통해서 뭐 상변을 키우는 이런 데까지도 지금 원성진 선수 구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를 젖히기에는 이제는 뭐 여기 끊는 것도 그렇고 조금 불안한 형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젖혔어요.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는 시간을 좀 사용했는데 상대가 초읽기잖아요. 아. 본인도 좀 선택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려워요. 저도 한창 승부하던 시절에 제가 먼저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 고통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운동캐스터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 장고파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좀 쓸데없이 시간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좀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그냥 평범한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 이런 대마가 걸려있는 사활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읽기가 더욱더 무섭게 좀 다가옵니다. 확실히 지금 흐름이 흑이 더 풀어가기 어렵고요. 보통은 인공지능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보다 인간의 관점에서 약간 불리한 쪽이 그렇게까지는 불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이 8대2라고 해도 인간이 느끼기엔 뭐 7대3이나 6대4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지금의 국면은 인공지능의 저 그래프보다 100쪽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일단 호구를 치겠다는 뜻일까요?
여기 유력하고요. 여기를 두고 나서 네. 단수를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를 버티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패를 버티는 자세가 이렇게 돼서 이어지면 이제는 이런 데 뒀을 때 이제 들여다보는 게 강도가 약해지는 면도 네. 있어서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여기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평범하게 진행을 시켜보면요. 네. 여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끊는 것도 약간 약점이 남고 또 이쪽 부분도 있어서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들여다보고 이런 데 붙여가면 백도 5, 약점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중앙 쪽을 이영구 선수가 약간 애매하게 처리를 해놓고 나서 지금 좌쪽 공격을 들어갔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흑돌도 확실하게 살아있지 못하지만 백돌도 약간의 약점이 노출된 채로 두 선수 모두 지금 위태위태하게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영구 선수의 공격에 원성진 선수는 어떤 타격을 보여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성진 선수 한 수를 두고 자리를 비웠군요. 이영구 선수가 지금 너무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둑판과 일체되면서 네.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초읽기 상태에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의 시계가 가지 않고요. 이영구 선수가 착점을 한다고 해도 흑의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착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성진 선수가 돌아오면 다시 시간이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때 이영구 선수가 이제 착수를 하더라도 그때 착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초읽기 상황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요한 한 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같은 만약 장기전으로 가게 된다면 약간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뭐 이바둑엔 승부처라고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머리를 식힐 겸 다녀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승부처에서 뭐 지금 실제로 뭐 화장실이 급했는지 아니면 정말 숨고르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승부처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아서 그 한번 숨고르기 하는 것은 승부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고요. 아, 대국 중에도 수시로 이제 세수를 하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도 후배 기사들에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제 이바둑은 잡았다라고 생각한 순간에 그때 중요하죠. 네, 한 수 결정타를 두기 전에 여유가 있다면 화장실을 가서 한 번 더 이제 마음을 갖다 듬고 와서 착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너무 바둑에 몰입을 하다 보면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감정에 좀 휩싸이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그리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프로 레벨의 선수들도 이제 어떤 선수들은 이제 결정타가 보이면 빨리 이 상황을 그 긴장되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착수 속도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승부를 위해서라면요. 지금 이영구 선수 여기서 생각 시간 길어집니다. 자, 일단 만약 하변에 있는 한 점을 연결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 흑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두는 걸 말씀드렸고 네. 백도 최대한 버티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이제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끊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흑이 이런 데 붙이면 뭐 백이 이렇게 받으면서 또 여기 사활과 좌쪽 사활을 엮으러 가고요. 그럼 뭔가 흑이 들여다본 수가 더 좋은 수가 없을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여기는 이어져 있고요. 맞고 흑이 원하는 대로 형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나서 끊거나 들여다보는 것을 노렸을 때 이 백도를 끊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진행도
만만치 않네요. 여기를 잇고 뚫을 때 이렇게 되면 하나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젖히면 백이 한 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아, 위로 이었어요. 그래도 위로 이었어요. 자, 위로 이었다는 뜻은 역시 하변 쪽으로 들여다보는 수를 결행할 때 더 힘을 실어두겠다는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위로 이었기 때문에 흙이 한 점을 끊을 여지, 그리고 끊고 나서 오히려 귀를 이렇게 잡을 여지까지 생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이 잡다 보면 아까에 비해서 현저히 두터워진 이쪽 백돌의 모양을 바탕으로 이 흑돌을 찔러 들어가면 이건 네. 잡혔다라고 이영구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지금 흐름으로는 근데 그거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로 이은수가 저는 그래도 아래쪽을 잇는 편이 어떨까 싶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었어요.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원성진 선수의 결단입니다. 일단 끊어둔 교환은 백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냥 여기를 두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끊고 나서 젖힐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바깥쪽에서는 여기까지는 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백집은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여기를 찔러 들어가고 흙은 이쪽을 붙이면서 타개를 하고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과 치받는 걸 맛보기로 해서 여기 또 반집을 이용해서 살려낸 그런 시도가 나온다면 이거 완전히 대마 승부입니다. 이거는 흙도 떨리고 백도 떨립니다. 막상 흙도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 껴붙이는 거 노리고 하면 하나, 둘, 백의 모양도 썩 좋진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갔어요. 갔습니다. 이제는 승부가 단순해졌습니다. 네. 좌우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도를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백은 하변 놓치면 끝이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여기가 원래 백집이 못해도 한 30집 정도는 모양으로 봐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백집보다 흙집이 더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여기 사활에 이영우 선수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되고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템포 더 숨고르기 하고요. 역시 또 깔끔한 걸 선호하네요. 네, 일단 저런 자리는 또 이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여기를 갔다가 이쪽 부분에서 얽히고 설키면 나중에 100% 선수가 된다는 보장이 네.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흙이 버틴다면 쌍방 최선의 진행이 여기를 가고 여기를 갈 때 치받아서 공격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의 이제 흙의 타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쪽 편을 들어주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싸움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한 수 한 수가 이 승부와 직결되는 수가 되겠어요. 네,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인공지능도 지금 거의 5대5 승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의 싸움 저 대마 사활이 일단 잡히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잡히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몰아침을 당해서 그게 좌 쪽에서 이 4점까지도 잡았지만 아직은 어려운 승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공격을 하다가 좌변 흑두점을 크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최소한 이런 데 붙이면 흙이 자유롭게 받지를 못합니다. 네. 여기 받으면 이 교환만으로도 흙이 이런 데 나올 때 백이 느는 자세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 교환만으로도 훨씬 위험한 형태가 됩니다. 왔습니다. 가장 아픈 자리인데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고요. 흙도 붙이는 수가 가장 좀 탄력적인 수가 되겠죠? 유일한 수일 것 같습니다. 이 수는.
여기를 받지 않으면 이곳을 두고 이렇게 끊었을 때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식으로 타개하는 것은 백이 덮어 씌었을 때 이 부분에서 선수 한 집을 내지 못하면 흙을 못 살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서 씌우면 이렇게 치받고 다음에 여기 단수 치는 연결을 보고 받을 때 이렇게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붙였을 때 백도 바깥쪽에서 봉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젖히거나 치받아서 공격을 들어가야 하고요. 젖히는 편이 흙에게 좀 더 부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모양을 주지만 대신에 여기를 껴붙였을 때 백도 선수로 끊어지기 때문에 다섯, 이 부분이 백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불확실하네요. 그래서 공격을 들어간다면 백도 치받는 한 수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한 수만 좀 더 주실 수 없을까요? 일단 여기 느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늘 때 백이 바다만 준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들여다보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간다면 아 이게 됩니까? 여기 나가고 이렇게 받으면 아, 빈삼각으로 나가서요. 막으면 또 끊고 이쪽 받으면 이쪽 나와 끊어서 이건 흙이 백을 다 끄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치받고 늘 때 여기 선수 교환이 되어 있어도 어차피 한 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음. 백이 이렇게 한 칸 뛰는 것은 안 됩니다. 아, 치봤습니다. 네, 치받는 것까지는 쉬웠는데요. 모양으로는 여기서 원성진 선수가 이제 여기 붙이거나 여기 두는 수를 둬야 되고 붙이는 수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 끼우는 걸 당해서 그대로 비명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백이 이쪽 끼우는 것까지도 노리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형태는. 그래서 여기 느는 수가 일단 저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상대방의 좀 약점을 통해서 나오는 걸 봐야겠네요. 결국 흙이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백은 다시 이런 데 붙이게 되고 흙은 이 붙임수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고 마지막 뭐 이쪽 부분을 타개하면서 여기 젖힘을 허용하는 그런 정도의 진행을 다섯, 예측해 봅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까 형태가 여기를 두고 나서 한 칸 뛰는 것은 찔러서 다음에 이쪽 빈 삼각으로 끊는 것을 봤을 때 좀 불안했잖아요. 그럼 백이 이제 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흑도를 공격하는 기보다는 여기 연타를 보는 것이고 공격을 위해서 이렇게 봉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둬도 흙이 형태는 좀 괴롭습니다. 이제는 여기 밀면 늘어서 받고 뭐 이런 데 붙여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막으면 끊어서 흙도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최소한 쌍립까지도 선수이기 때문에 끊으면 여기 찌르고 이렇게 단수 치는 걸 보면서 여기 나와 끊는 걸 본다면 이제 뭐 중앙도 약간 있고 해서 백이 좀 불안하고요. 방금 전처럼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붙인다면 마지막 결국 이렇게 나가고 둘, 또 다시 타고 나가고 넷, 뭐 이런 식의 다섯,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는 일단 잡으러 가는 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과연 발견했을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분석도 제각각이고요. 네. 이 들여다봄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이때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이영구 선수도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도 시간을 뭐 100% 쓰질 않고 약간의 시간 공격성으로 네. 빠르게 착점을 했고요. 여기서 이영구 선수의 선택이 마늘 보냐 붙이는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이쪽 부분이 이런 식으로 타고 나가다 보면 이 좌변 형태는 정말 흙이 초토화되면서 백이 너무나 기분이 좋지만 네. 흙이 이렇게 계속 밀다 보면 사실 중앙도 아,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네요. 네. 마지막 뭐 이런데 한 방만 맞아도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넷, 다섯, 완전히 예측 못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늘었어요? 이수는 거의 잡으러 가는 발상 아닌가요? 지금 그런데 이수를 두니까 인공지능은 네. 나란히 다 백 쪽으로 지금 기울게 됐는데. 이수를 보니까 인공지능 생각에 인공지능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수가 더 좋다고 인정한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독수가 나왔고요. 저 머릿속으로는 잠깐 생각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추격하나 싶었는데요. 지금 여기 두면 이렇게 껴붙여서 잡으러 나가면?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나가고 이렇게 두고 여기 호구 쳐서 아. 지금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오히려 흙 쪽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인공지능은 이수를 보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덟, 이제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 일인데요. 인공지능이 보지 못한 것을 인간이 보면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수긍하는 아. 가끔 나오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 나왔고 인공지능은 이영구 선수의 독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늘어야 될까요? 막아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늘어야 되는데요. 여기를 늘고 나서 당장 뭐만 없으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껴붙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서 지금 이영구 선수는 칼을 빼 들었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의 선택입니다. 엘프고는 뭘까요? 유일하게 엘프고만 흙 쪽이 좋다고 하고 다른 인공지능 흙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상반된 경우도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물론 인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부분전 수익기와 막판 계산에서 뭐 덤 7집 반 세팅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네. 이제 그 부분전 수익기나 뭐 축 이런 거에서 조금씩 실수가 있는데요. 지금 부분전 수익기에서 뭔가 아주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수 보지 못했는데요.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이수를 보니까 다시 좀 원성진 선수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셋, 여기도 껴붙이고 네. 나가고 다섯, 여섯, 나가고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지금 원성진 선수 안 보여요. 이런 거 하면 막아도 뭐 백이 안에서 사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기 때문에 여기 도도 다음에 밑에서 껴붙이면 살아있죠. 안에서 근거가 확보가 안 되고 중앙 쪽에 뭘 노리기가 쉽지 않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흑돌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이용구 선수의 공격력 무섭습니다. 지금 네. 여기를 두고 치받고 여기를 뒀습니다. 이수는 왜 독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수가 통하지 않으면 앞서 백이 쉽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연타도 이젠 불가능해집니다. 여기를 둘 때 이제 붙여서 잡으러 가는 게 안 되고 그때 껴붙인다면 이건 아까보다는 한 템포 늦게 붙였기 네. 때문에 뭐 대손해이고요. 이런데 이제 돌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는 완벽하게 이제 봉쇄를 하고 나서 거의 잡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일곱,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그수 근데 되나요? 틀어 막아도 되나요? 막고 끊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훅으로 찝어버리면 나와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나와 끊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수 치고 나와 끊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백이 여기 단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안에서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막았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다면 뭐 이런 움직임까지 나오나요? 정말 두기 싫은 수들의 연속인데요. 이것도 이어주면 혹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앙을 엮으러 가는. 근데 이것도 아. 다 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네. 끊고 여기 끊어서 이렇게 단수하고 이제 한 칸 띄어서 이 백도를 포획하러 가는 건데요. 일단 원성진 선수가 대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었습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인데요. 네, 지금 잊고 호고 찝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백이 뭐 이런 데를 밀어줘야 흑도 여기를 두고 나서 끊을 때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와서 있는 것은 여기 호구로 막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가 안 되고요. 이러고 이제 바깥쪽에서 젖히고 나서 뭐 는다든지 하고 이쪽 끊는 걸 통해 승부를 건다면 이거는 백도 불안불안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여기를 단수를 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여기 단수가 확보가 된다면 좌변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진짜 여기 단수 말고는 뭐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흑이 위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단수 나왔네요. 아까 보여주신 대로 갈까요? 일단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원성진 선수가 너무 괴롭습니다. 형태가 뭐 별로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긴 합니다. 이제 정말 이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 이런 데를 따낼 때 계속 팩감도 써야 되고요. 한번 양보를 받아내고 끊고 계속 패를 굴복시키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지금 잡으러 가는 자세입니다. 한 칸 뛰는 건 가능하겠죠. 지금 꽤 불안하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모양이 좋지 않고 나와 끊는 게 있고 해서 불안한 형태이긴 한데요. 일단 뭐 흑은 근데 여기 안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체 수상전이 빠른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더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모양을 뭐 이런 데 붙이고 이렇게 나가도 그렇고 마지막 하나, 둘, 지금 흑 쪽이 좀 위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백도 그렇게 간다면 여섯, 일곱, 지금 이 유리한 상황에서 아홉. 어떻게 보면 약간 찬스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갈지. 이영구 선수 여기 둔 것은 아예 그냥 패 모양을 안 하고도 수상전으로 갔을 때 이겼다라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이거 같습니다. 그게 벌써 보이나요? 네, 이게 보이면 정말 빠른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세수.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이런 거 약간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흑이 나중에 이쪽 부분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하나, 여기 찔러 들어가면 셋, 흑이 늘을 수밖에 없고요. 다섯, 여기 찔러도 뭐 이렇게 되는 자세입니다.
그럼 여기 단수 쳐도 이어야 한다면 여기 따내고 이으면서 이제 먼저 집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흑이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데를 교환시켜 놓으면 아까처럼 한 집 확보는 안 되지만 교환 자체만으로도 이 공배가 자충 형태가 되면서 수가 확 줄기 때문에 수상전으로 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있는 수 나왔습니다. 역시 찔렸을 때 약점이 좀 있었다. 수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 찔름 당하는 걸로만으로도 아까 보셨듯이 수상전에서 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영구 선수에게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여기서 진짜 잡으러 올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미 안 잡으러 가도 대성공이긴 한데요. 이쪽 부분에서 생각 이상의 소득을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흐름은 잡으러 가는 흐름이었고요. 과연 어떤 선택이 나올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하변 한번 찔러 들어간 연장체 쓰나요? 네,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뭔가 거기밖에 안 보입니다. 네.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앙 끊어도 백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이쪽 부분에서 애초에 백이 생각한 것보다 그 연타보다 훨씬 좋은 연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 수 정도 득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꽤 유리한 상황인데요. 이게 바둑을 끝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두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과연 살려줄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은 중앙을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하나, 여기서 잡으러 가면서 흑도 수가 방금 전에 원성진 선수의 수법으로 인해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으러 갔습니다. 저희 빨리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 지금 여기 잡으러 갔어요. 네. 잡으러 가고 이으니까 이었죠? 네, 예정된 수순입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애초 형태보다 수를 많이 늘리고 나서 수상전으로 돌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영구 선수가 이 백도는 잡히지 않는다라고 잡으러 갔고요. 이으니까 여기 찌르는 교환 하나 하고 나서 다음 수는 무조건 끊는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진짜 승부입니다. 어떻게 되죠? 흑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미는 공격과 여기 단수 치고 한 칸 뛰는 공격 뭐 이런 것이 등장을 할 텐데요. 네. 미는 수도 꽤 유력해 보이고요. 밀고 이제 여기 단수 치고 끊는 걸 봅니다. 치받으면 여기 단수가 일단 기분이 좋고 여기를 돌려치면서 모양을 잡아가면 나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봉쇄가 되면 이건 바둑 역전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수도 몇 수 안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서 다섯, 따내고 일곱,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이렇게까지 둘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백이 여기를 잡으러 가지 않고 여기를 끊으면 꽤나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수는 그리고 이거는 통하지 않았을 때 그 유리한 상황이 도를 걷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한 8대 2에서 9대 1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이 수를 줄 것 같고 저는 못 듭니다. 근데 이영구 선수는 이 싸움이 된다라고 보고 결행을 했습니다.
일단 원성진 선수의 여기서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택일지 네. 아니면 끊고 나서 그냥 밀어가는 선택일지요. 아, 이제는 흑도 수가 꽤 많습니다. 이 안쪽 수를 제외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수. 흑은 10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수 플러스 이제 여기까지 백이 메워야 하는 상황일 때는 11수고요. 봉쇄만 된다면 백이 수가 몇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기가 늘고 나서 하나, 단수 치고 넷, 한 칸 띄어서 이게 봉쇄라고만 한다면 다섯, 일곱, 여덟. 뭐 여기 있고 이수상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고 찌르고 있고 이렇게 메웠다라고 치고 이제 흑은 10수고요.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수. 지금 8수 대 10수이기 때문에 이건 2수 차이로 잡혔습니다. 백이. 일단 실전에 따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두고 나서 흑이 여기를 나오는 모양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내는 게 정수입니다. 그렇다면 끊고 밀고 한 칸 뛸 때 바깥으로 탈출하는 그림이 생기는 걸까요? 끊고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칸 뛸 때요. 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기 한 칸 뛰는 수나 뭐 이런 데 붙이는 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바깥쪽을 노릴 것 같고요. 여덟, 아홉, 붙이고 막으면 이런 데 젖히고 여기를 두고 틀어 막을 때 뭐 이런 데를 밀어서 흑돌도 다 자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흑이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데 호구 치면 이제 먹여치고 단수 치면 뒤쪽에 2점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단수를 쳤는데 이때 안 받을 수는 없을까요? 이왕 잡으러 간 거 이으면서 버틸까요? 지금도 모양으로는 뭐 안 이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안 이을 거라면 그 전에 여기서 칼을 안 빼들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후회가 돼서 다른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있고 셋, 뭐 끝장 싸움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여섯, 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겠네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거 뭐 바둑이 앞으로 30수면 무조건 끝날 것 같은 바둑입니다. 여기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나오기가 힘들겠죠. 네. 하여튼 너무 재밌는 싸움을 두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어서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를 끊고 단수 치고 두면 이제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이 이수였는데요. 꽤 껄끄럽긴 하네요. 틀어맞고 젖히고 끊을 때 이으면 흑이 그렇다고 이쪽 부분을 받으면 여기 나가면서 여기 2점이 또 떨어지는 게 있어서요. 네. 그리고 막으면 여기를 밀어서 네, 이것은 뭐 여기 선수 교환이 되면 다음에 바로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끊고 밀어야 할까요? 여기를 밀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그림이었고요. 지금 한 칸도 좀 볼 수는 있네요. 아까는 여기가 백돌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칸은 없었는데요. 지금은 한 칸 뜰 때는 약간 백이 손해네요. 한 칸일지 아니면 이제 돌려칠지 뭐 그런 선택이고요. 만약 돌려친다면 이런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깥쪽 탈출이 백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봐야 될 게 참 많네요. 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원성진 선수가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해야 되고요. 모양으로는 미는 수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었습니다. 아까처럼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그냥 저의 예측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원성진 선수가 돌려칠지 한 칸 뛸지를 고민하면서 연장책 한번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뛴다면, 네, 이렇게 한 칸을 뛴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흑은 여기 있는 것과 백이 따낸다면 이렇게 한 칸 뛰어서 봉쇄하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데요. 네. 이영구 선수가 이런 데 붙이는 게 좀 좋은 수로 보이거든요. 붙이고 난 다음에 잡겠다는 뜻이군요. 네, 게다가 지금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붙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최대한 자충을 채우면서 두고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이런 데 붙이면 이건 백이 가능합니다. 한 칸 뛸 때 붙이는 수가 있다면 하나, 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넷, 돌려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섯, 호구 쳤습니다. 돌려치고 따내고 여기까지는 필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오른쪽으로 가서 날 일자는 이렇게요. 열릴까요? 네. 여기 붙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흑이 늘거나 막거나 전부 다 끼우고 여기를 단수치는 이 환격 모양을 보고 네. 있어서요. 걸리게 됩니다. 붙이는 수 빨리 쓰네요. 빠르게 저는 여기 연장책 쓸 줄 알았는데요. 이게 그렇게 쉽나요? 백도 여기에서 붙일 수가 있긴 한데요. 이 수를 견딜 수가 있습니까? 백이 바깥쪽에서 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긴 하는데요. 백은 살거나 아니면 바깥쪽에서 수를 많이 늘리거나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이 안쪽의 수가 여기가 수상전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흑의 수가 10수였고요. 백이 이쪽 부분이 3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백이 7수는 확보를 해야 수상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여기서 어떡합니까? 원성진 선수가 여기 돌려쳤어도 불리한 싸움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호구를 쳤어도 백이 이런 데 붙이면 늘어가면 또 이런 데 들여다보고 계속 탈출을 시도하면 꼬불꼬불하게라도 좀 나올까요? 네, 막 이렇게 나오면 분명 흑 쪽이 좀 더 피곤한 싸움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실전의 싸움보다 그 싸움이 백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흑의 응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정말 쌍리급소 둘, 자리를 딱 둬야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백이 잡는 것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편이 조금 더 나을까요? 따는 게 되면 따는 게 정수고요. 따는 게 이쪽 부분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늘 때 이렇게 붙이는 이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막상 수익기에 확신 있으면 딸 수도 있어요. 따도 여기가 봉쇄가 안 된다면 이 편이 더 깔끔합니다. 아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붙이는 수는 나중에 이쪽 부분을 통해서 흑이 이런 데도 다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잊고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전도 따네요. 뭔가 이영호 선수가 이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을 두더라도 여기가 건너붙이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이런 데 갖다 붙여도 사실 흑이 응수가 아주 껄끄럽고요. 젖히면 다시 되젖히는 수가 있을까요? 네, 여기를 젖혀서 끊으면 뭐 뒤쪽으로 끊어도 되고 이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흑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가지마. 하나, 둘, 셋, 넷, 원성진 선수가 일단 위기입니다. 여덟, 괴로운 상황이고요. 아홉. 그런데 또 다른 공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붙여도 뭐 여차하면 100이 이런 데 두고 나서 이렇게 끊어서 이런 식으로 나와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어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절체절명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원성진 선수가 위기입니다. 마지막. 어떤 타겟 보여줄지 둘, 셋, 넷, 궁금해지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정말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이건 마치 아까 이영구 선수가 좌변에서 보여준 수와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수가 될지 궁금한데 1국 홍기표 선수와 심재익 선수의 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심재익 선수가 더 많이 남아 있었고요. 심재익 선수 이번 시즌 드디어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던 홈앤 쇼핑의 4지명 심재익 선수인데요. 4연패 끝에 이번 시즌 첫 승을 네. 올렸습니다. 홍기표 선수는 이번 대국으로 2승 3패가 되었고요. 심재익 선수 이젠 좀 홀가분해지지 않을까 싶고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국 장고 대국은 홈앤 쇼핑이 가져갑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의 위기 상황인 것이 어떤 뭔가 두 선수의 그 대국 자세나 분위기에서도 좀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전에 여기를 두자 이쪽을 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를 끊어서 이 흑돌 넉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넷, 다섯, 일단 여기를 뭐 끊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아, 한 칸 띄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밀고 이렇게 살려 나오는 것도 단번에 잡히고요. 빈축이네요. 네, 이렇게 아. 잡히게 되고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두고 단수 치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둘 때 따고 이렇게 늘어가면 이게 바깥쪽 탈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이영구 선수가 이렇게 끊어서 다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것은 밀고 씌워서 흙이 잡혔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길 갖다 붙이면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 갖다 붙이면 이을 때 늘어서 이거 원성진 선수가 다 잡혔습니다. 이영구 선수 끝까지 완벽한 수익기를 보여줍니다. 원성진 선수가 최근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쓰라린 패배일 것 같고요. 지금 차마 도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좀 체념을 한 듯한 표정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기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마 싸움 정말 복잡했는데 이영구 선수의 좌변에서의 가만히 느는 한 수, 이 수가 좀 이 대마를 잡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의 결정타, 인공지능도 미처 보지 못했던 네. 인공지능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결정타가 멋있었고요. 정말 완벽한 수익기로 일직선으로 대마를 추격을 해서 끝장승부에서 상대의 끝을 냈습니다.
네, 이영구 선수 이번 승리로 4승 3패가 되었고요. 연패 탈출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김성태 선수는 조금 더 기운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1국과 2국 장고대국은 홈앤쇼핑이 전부 승리하게 됩니다. 속기대국에서는 화성식 코리오의 반전의 모습을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석입니다. 제가 요즘 명륜 진사갈비에 푹 빠졌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부드러운 목전지와 갈비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명륜 진사갈비. 저 최현석이 추천합니다. 일국과 2국 장고대국에서 홈앤쇼핑이 2승을 거둔 상태로 3국 속기대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속기대국에 나온 한태희 선수인데요. 네, 한태희 선수가 장고대국으로 주로 출전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속기로 등판을 했고 최재형 선수는 속기로 많이 등판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한태희 선수가 약간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쪽 부분의 흑돌과 이쪽 부분의 흑돌을 최재형 선수가 엮으러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재형 선수가 그 상승 일변도에 있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전투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시원시원하게 뭔가 착수가 쉽게 나오면서 네. 한태희 선수가 위기입니다. 일단 최재형 선수가 지금까지의 흐름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재형 선수가 이 사이버로의 문유빈 선수에게 좀 역전패를 당하면서 네. 좀 그런 대국 지면 보통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늘면 여기 살릴 수 있나요? 살리면 여기 나가서 이 흑돌 전체가 지금 휘청휘청 하거든요. 하변에는 또 베개 벽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가 한태희 선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집으로 엄청나게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중앙 쪽에서 꽤 엮여 있는 흑돌이 위태위태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측을 살리고 중앙 승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잡히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우아기가 어떤 뒷맛이 있나요? 아, 우아기가 뒷맛이 있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끼우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따고 단수 치고 이렇게 돼서 그냥 모양은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 되네요. 네, 지금 단수 쳐도 이으면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고 이제 여기에 붙이는 수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를 붙일 때 막으면 이곳을 막으면 끼우고 여기를 끼우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끊어서 따낼 때 단수 치고 100 이을 수 없으니까요. 또 따낼 때 이렇게 따내면 수는 나는데요. 여기를 두면 최재형 선수가 그냥 뒤로 후퇴를 할 것 같고요. 또 한 번 뚫을 때 그때 그냥 이런 데 찝고 나서 양보하고 두더라도 이 정도면 100 유리해 보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역시 자리 맞고요. 붙여가죠. 흙집은 다 해서 한 65집 정도밖에 나질 않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백집이 워낙 커 보입니다. 대략 22. 그러니까 대략 세어봤을 때 47. 백은 여기만 막아도 65가 훌쩍 넘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중앙 쪽에 발전성도 있고 지금은 사실상 거의 승부가 최재형 선수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최재형 선수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작년에는 3승 10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는데 네. 이번 시즌은 완전히 만회를 하고도 남았습니다. 3승 10패 성적을 거뒀지만 팀의 박지훈 감독이 이 선수를 다시 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찝었고요. 찝고 젖히고 손을 빼는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중앙 쪽으로는 수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끝내기를 하고 다른 곳을 가면 100의 필승 국면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었고요. 있고 젖히고 넘고 지금 중앙 쪽에 이렇게 된다면 끝낸 게 선수이긴 합니다. 먹여치는 게 있어서요. 네, 먹여치는 쪽이 있긴 한데 이게 또 그냥 두면 사실 백이 뭐 뒷맛을 고려하면 이쪽을 눌러 막을 수도 아. 있으니까요. 흙이 뭔가를 한다면 여기를 먼저 찌르고 막을 때 그때 둬야 되는데 이거 두면 안에서 뭐 수가 나는 형태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쪽 연결이 있고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잡혀서는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득을 보긴 했지만 백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백은 두고 싶은 자리가 참 많은데요. 여기도 커 보이고 여기 끊는 것도 커 보이고 중앙 미는 것도 뭐 자체로도 크고 뒷맛이 깔끔한 자리입니다. 여길 먹여친 것은 한번 물어보려는 생각일까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백이 먼저 여기를 가서 흙이 막는 자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먹여치고 단수 쳐서 여길 뒤로 이을지 아니면 이렇게 이을지 물어보고 있고요. 여기는 깔끔하게 두는 게 네, 나을까요? 한 집이 조금 넘게 차이 나는데 여기를 두었을 때는 이쪽 부분은 흙이 활용 들어갔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만약 단수 친다면 백은 무조건 이쪽 이을 것 같습니다. 아, 그쪽이요? 아, 단수 네. 치는 게 있어서 선수가 될까요? 선수입니다. 나중에 흙이 이제 여기를 밀어서 뒷맛을 노리면 아. 약간 성가신 것이 있죠. 이렇게 네. 하고 나서 붙이고 이렇게 돌파를 하고 아래쪽을 뭐 가르러 가면 이 백이 좀 신경 쓰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고요. 이수는 날카롭습니다. 지금 찌르고 나서 차단해도 여기를 단수치고 따낼 때 이쪽으로 가면 쉽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귀 쪽으로 가서 더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집으로 이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에서는 한태희 선수가 상대 수법을 잘 꼬집어 들어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최재형 선수가 그냥 여기를 틀어 맞고 흙이 이런 데 밀면 이 백도를 버려도 그만이었는데요. 아, 이 버리더라도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고 여기를 둘 때 또 따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백진만 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 수는 약간 실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대국 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우변에서의 큰 전투 한 번으로 좀 이렇게 주도권을 백이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전의 형태를 잠깐 봤는데요. 이제 이 흑돌이 살려 나오는 과정에서 최재형 선수가 좌우를 엮으러 갔고요. 아, 그러면서 우측의 흑돌이 함몰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곤말은 좀 힘들군요. 네. 오늘 원성진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바둑에서도 원성진 선수가 양곤마 타기에 굉장히 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확실히 곤마가 양쪽에 떠 있을 때는 이제 그것을 타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대가 공격하기도 더 쉬워지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대로 최재형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기만 한다면 확실히 화성시 코리오 팀도 그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최강 주장 박정환 선수가 뒤쪽에 배치가 되어 네. 있기 때문에 또 송지훈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결은 뭐 팽팽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이 그만큼 중요했었는데요. 한태희 선수가 랭킹에서 살짝 앞서고 있지만 올 시즌 성적은 최재형 선수가 살짝 앞서고 있고요. 네. 여러모로 5대5 대결했던 이 한 판에서 지금 최재형 선수가 우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선수는 초읽기도 지금 3번이나 남아있는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어디 두나요? 그냥 여기 2점 살리는 것도 크긴 큰데요. 여기가 집으로 봤을 때는 일단 두터운 곳으로 갑니다. 집으로 봤을 때는 흙이 이렇게 2점을 잡는 것과 백이 여기를 밀고 받을 때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취하는 게 다음에 여기까지도 선수가 되고요. 정말 큰데요? 한 12집은 넘습니다. 꽤 큰 자리인데 이 부분은 일단 두텁기도 하고 뒷맛도 깔끔하고요. 여기를 두는 순간 흙이 밀었을 때 뭔가 좀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뒷맛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를 미는 순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단수를 쳐서 물어봅니다.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네. 원래 단수를 쳤다면 백은 뒤로 이을 생각이었을 텐데요. 네, 지금은 안쪽으로 받질 않고요. 최대한으로 집을 넓히면서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 2점도 커서요. 여기도 거의 12집짜리입니다. 여기가 끊고 나서 단수 치고 이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한 칸 띄고 맞고 이었을 때 이때는 12집입니다. 백집이 5집, 흑집이 7집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거의 맛보기성으로 보고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이제 중앙에서 백이 먼저 두는 그 계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은 최소 한 67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흑집이 한 71집 정도이고요. 지금 자체 확정가로 이 정도 차이라면 지금 중앙 쪽의 집 모양을 세질 않았기 때문에 네. 백이 중앙에서 이제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백의 승리가 맞습니다. 방금 전에 개가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흑선이어도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뭐 중앙 쪽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둘, 뭐 즐거움은 많죠. 뭐 여차하면 사실 이런 데 두고 나서 여섯, 뭐 그냥 이런 데를 젖혀도 좀 괴롭습니다. 아, 이게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는 형태가 나오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홈앤쇼핑 팀은 사실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화성시 코리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6라운드, 7라운드에서 여덟, 연속으로 1대4로 패했기 아. 때문에 이번 라운드마저 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일단 심재익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이 멋진 승리로 그것도 두 대결 모두 거의 뭐 5대5 승부라고 보여졌던 그런 승부에서 두 판을 이겨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이 최강의 주장 박정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판을 내준다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홈앤쇼핑이 첫 라운드를 패하고 이제 연속해서 3연승을 거두게 됐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2연패를 하게 됐어요. 네, 연승을 하다가 연패를 하게 되면 그때 심정은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다운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의 성적이 1승 4패, 1승 4패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결을 펼치는 그 선수들 중에서 지난 라운드에서는 김명훈 선수만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마지막 아, 자, 백이 찝게 되었는데 흙이 심정적으로는 늘고 싶은데 정말 너무 늘고 싶죠. 네. 이게 집으로는 늘 수만 있다면 그게 부분적으로 수가 나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 전체 흑돌을 보면 지금 흑돌이 여기 없는 상황에서 늘었다가는 끊고 이길 때 여기를 먹여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야 되고 여기를 이렇게 아. 차단하면 잡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를 붙이면 흑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네. 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최재형 선수는 중앙이 아니라 변부터 마무리를 하네요. 네, 하변 쪽의 형태를 정리하고 있고요. 하나, 네. 둘, 셋, 넷, 저 치면 그냥 늘겠다는 뜻일까요? 뭐 늘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찌르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늘었습니다. 지금 찌르고 단수 침을 당하면 이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가 백이 손빼기가 더 좋은 형태입니다. 지금 실전은 그래도 젖히는 걸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참아두었습니다. 네. 지금 백이 뭐 어떻게 도도 되는 국면입니다. 여기 날짜 도도 될 것 같고 여기 단수 치는 쪽을 도도 될 것 같고요. 중앙 쪽에서 조금만 활약을 하면 30초. 백은 여유 있게 앞서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그냥 집으로 갑니까? 아, 크긴 큰데요. 확실히 크긴 큽니다. 뭐랄까요. 좀 상대방의 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끝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본 걸로는 10집이 넘습니다. 한 수로 그 정도의 가치를 마지막 하나, 뽑아낸다면 네. 가능하겠는데요. 네, 충분히 큰 자리입니다. 지금 방금 전의 선택들이 약 12집짜리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10집짜리 두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게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흙이 여기를 단수 칠 수 없는 게 여기 끊었을 때 이미 수가 났습니다. 네. 이쪽을 단수 치면 나가면서 이 4점이 단수가 되고요. 여기를 두면 나가면서 이 2점이 오히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충이 돼서 자신의 수를 조여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둬야 되고요. 나중에 끝내기가 됐을 때 백이 여기를 끊고 이곳을 둘 때 뭐 다른 끝내기가 없다면 여기를 단수 치고 단수 칠 수도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늘고 나서 붙여서 끝내기가 되더라도 선수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5집밖에 나지 아. 않습니다. 그럼 따냈을 때 흑집은 5집에 6, 8, 10, 12, 13집에 여기 따내는 것까지 하면 거의 14집입니다.
그럼 흙집만 9집 차이에 백집 1집, 10집이고요. 거기에 이제 30초. 이런 데 치받고 나서 약간 더 할 셋, 여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넷, 다섯, 나중에 뭐 밀고 끊고 단수 치고 붙인다던가 뭐 이런 끝내기가 있는 여지를 생각하면 10집이 조금 두텁다고 생각됩니다. 자, 한태희 선수는 이 백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하변 젖히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역시 백이 좀 많이 두텁죠. 네. 하나만 막아두고 날짜를 가면서 오히려 중앙 쪽으로 집 모양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연장책을 쓰면서 지금 불리한 와중에서도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해 보죠. 지금 사석은 4개씩 단에서 똑같고요. 이쪽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끊고 늘고 붙이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집이 한 64집 정도 납니다. 아홉. 백은 지금 여기까지가 62집인 것 같아요. 좀 찌르고 막았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가 62집이면 여기서 최소한 2집은 나고 반면 승부까지는 백이 되고요. 네. 지금은 대략적으로 뭐 반면으로도 백이 나쁘지 않은 음. 형세입니다. 네. 흙이 더 이상 좀 집을 늘릴 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바둑이 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승부수입니다. 지금 뭐 평범한 길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비틀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젖히고 여기를 둬서 최대한으로 두다가 오히려 여길 틀어 막히면서 반격을 당하면 이건 역전입니다. 순식간이네요. 네. 이건 중앙 쪽 탈출을 하면 수상전에서 네. 흙이 앞서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노리고 붙여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가장 무난하게 차분하게 받고 있고요. 확실히 최재형 선수가 지금은 우세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 뭐 저런 수에서도 느껴집니다. 네. 흙이 좀 바삐 움직인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두는 수가 뭐 정수여서 둔다기보다는 지금은 버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분란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한 한태희 선수의 움직임이 연속해서 네. 나오고 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것도 받아줘요. 음, 그냥 받아주더라도 나중에 이쪽 부분으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여기 들여다본 수가 이쪽 단수보다 집으로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어서요. 이쪽 부분의 활용을 보면서 가만히 이어줬습니다. 확실히 지금 여유가 있죠. 네. 반면 승부 정도라면 꽤나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흩어진 흙
각도를 좀 봉합한다고나 할까요? 이수도 사실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그러면 한태희 선수가 선택을 안 했을 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칸 뛰면 찔러도 지금 이쪽 부분이 끊어지는 게 있어서 네. 거의 이어야 돼. 네 거의 이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끊어지는 자세인데 지금 공격을 유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둬서 30초. 여길 끊고 둘, 끝까지 잡으러 오면 여길 끊어서 뭔가를 해보려는 이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덟, 최재형 선수는 뭐 중간에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공격을 들어갔고요. 들여다보면 자체가 워낙 아픕니다. 지금 이런 데 찔렀다가 여기 저침 당하면 이을 때 이렇게 있고 여기 둘 때 나가면 이 좌우가 맞보기가 되면서 끊어집니다. 안 이을 수가 없었고요.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 쌍립 설 것 같아요. 여길 두고 제가 100이라면 상대가 호구 치고 여길 둘 때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 그냥 여기 이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여기 연결시켜주고 여길 단수 치면 이게 또 기분이 좋습니다. 막을 때 따내는 걸 선수가 되고요. 백돌이 왔기 때문에 네. 선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좌변에도 약간이라도 백집이 또 늘게 되고요. 네, 크게 버팀이 성공은 했지만 집으로 백이 손해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쪽으로 오고 있고요. 최재형 선수도 끝까지 추격할 생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역시 우변이 너무 컸죠. 네, 너무 컸습니다. 지금 한태희 선수의 손놀림에서는 뭐 지금 형세를 모른다기보다는 차마 돌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항상 그 오더가 딱 나오면 월요일날 오더가 나오면 5대5 승부였을 때 더욱 지기 싫은 승부잖아요. 그 팀의 운명과도 직결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한태희 선수가 5대5 승부로 분류되었던 이 대국에서의 패배가 못내 아쉬운 것이 네, 지금 어떤 손놀림이나 참 돌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느껴집니다. 최재형 선수는 역시나 잡으러 간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백의 불안 요소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다음에 너무 아파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둘, 이거는 셋, 더욱더 흙이 넷, 괴로운 상황이고 지금 집 차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뭔가 이렇게 된다면 흙이 왠지 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밀린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 저희가 봤던 그 중반전 이후로는 한태희 선수에게 찬스가 없었고요. 네. 최재형 선수의 완벽한 계산에 의한 마무리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를 조를 거두었습니다. 역시 우변 쪽이 좀 중요했었나 봐요. 네, 그 어떤 전의 모양이었는지 상황을 모르지만 보고 있는데요. 네. 최재형 선수 이번 승리로 6승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대국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팀 내 최다승자가 되었습니다. 장고대국에서는 홈앤쇼핑이 웃었다면 삼국 속기대국에서는 화성식 코리오가 웃게 되었습니다. 속기대국 정말 또 남은 속기대국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강 주장 박정환 선수가 이제 등판을 하기 때문에 화성식 코리오팀 1대2의 승부이지만 아직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2대1로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4국과 5국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